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자, 법률행위에서 부관이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있죠.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정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정 조건은요,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법에서 정한 요건이란 뜻이에요. 법에서 정해진 요건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유언행위에서 사망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하면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법정 조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법정 조건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부관은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요.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 효과의 발생이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대한 거예요. 즉 효과에 대한 것이죠. 즉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기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법률행위는 성립된 상태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에 효과 발생 소멸에 대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거예요. 정리하면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효력 발생 소멸과 관련된 것이에요.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정기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장래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기한은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25년 1월 1일 반드시 오거든요. 즉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거죠. 이러한 경우는 기한으로 봅니다. 그러나 장래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은 이거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거는 발생 여부가 장래에 불확실하거든요. 이러한 것은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둘 다 장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과거 사실은 아니에요. 과거는 무조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정지 조건이란 것은 이런 거죠. 일단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이 부분이 포인트죠. 반면에 해제 조건은요, 이런 거예요. 일단 효력이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X가 되는 거, 즉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멸, 효력 소멸,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 발생한다는 거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해버린다, 즉 없어져 버린다. 이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무효라는 것이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왜 그런지를 연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우세요. 기정조, 기해무,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기정조, 기해무, 기정조, 기해무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지 않고 문제에서 논리를 따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워놓으세요. 기정조, 기해무 외우세요. 다음은 불정무, 불해조겠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이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데요. 외우는 방법 이겁니다. 불정무, 불해조, 불정무, 불해조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기성 조건은 이런 거죠.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하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성 조건의 뜻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죠. 이 말 뜻을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음은 불능 조건입니다. 여기서 불능 조건은 원시적 불능이죠.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하다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불능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데요. 외우십시다. 불정무, 불해조 외우는 겁니다. 자, 다음은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요,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전체란 것은 이 불법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도 무효가 되고요.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죠.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무효가 돼요. 불법 조건만 무효가 된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서 대표적인 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을 원칙상으로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상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원칙상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단독행위의 경우는요. 단독행위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취소 있죠. 의사표시의 취소. 그
다음에 해제하는 거, 해제 의사표시, 상대방 동의 필요 없잖아요. 취소도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면제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단독행위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상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다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예외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는 괜찮아요. 동의한 경우에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대표적인 게 채무 면제입니다. 면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익만 주기 때문에 단독행위이지만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단독행위에는 원칙상으로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의 있거나 또는 이익만 주는 경우에는 해롭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롭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겁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는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로부터 100원 받을 게 있었어요. 그런데 A는 또 B에게 줄 돈도 20원 있었던 겁니다. 이 경우에는 A는 이런 거죠. 80원만 줘. 이런 거죠. 그럼 나머지 20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로 갔죠? 이거 퉁치했던 거죠. 이게 바로 상계입니다.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에는요. 조건도 붙이지 못하고요. 기한도 붙이지 못합니다. 자, 다음은 기한입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죠.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시기는 이 시자가 시작할 시자거든요. 장래 발생이 확실했던 사실이 도래하면은요.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소급효는 없어요.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장래 발생이 확실했던 사실이 발생했어요. 도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기이기 때문에 이때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는 소급효는 없어요. 이 부분에서 기한에서는요. 당사자 간 약정으로도 소급효를 정하지 못합니다. 즉 기한에서 소급효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비교해서 조건에서는 당사자 간 특약으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소급효 약정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정지조건 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죠.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면은요.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정지조건이었어요. 이때도 소급효는 없었습니다. 정지조건의 경우. 마찬가지로 해제조건 한번 볼까요? 해제조건이 이때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게 소급하는 건 아니죠. 조건에도 원칙상으로는 소급효가 없어요.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장래에 향해서 없어지고 장래에 향하여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소급효는 원래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야 우리 소급효 있는 것으로 하자 하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조건에서만 그래요. 기한에서는 일절 소급효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불확정 기한의 도래 시기입니다. 여기서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도 기한인데요. 이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이죠. 자,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죽으면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죠. 생물은 누구나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는 건 맞아요. 장래의 발생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기한이죠. 죽으면 이건 기한입니다. 다만 불확정, 그 시점을 모른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A가 죽으면 이러한 것은 불확정 기한인 거예요. 이러한 기한이 언제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느냐, 즉 효력 발생 시기죠. 이때는 A가 죽으면 했기 때문에 죽은 때에는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또는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지, 이 부분이. 죽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건과 다른 특이한 것이에요. 기한에 있어서는요, 발생했을 때, 기한이 도래했을 때, 즉 발생했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걸 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에 대비해서 조건은 어때야 합니까? 항상 성취가 돼야 돼요. 정지든 해제 조건이든 성취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즉 성취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조건은. 근데 기한은 특이하게도 성취가 아닌, 즉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 도래로 보는 것이죠.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하세요.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 특약 추정입니다. 여기서 정지 조건적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정지 조건부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추정, 이 말은 틀린 겁니다. 형성권적 이 말이 맞는 거죠. 이게 이제 판례 문구인데요. 기한이익은 이런 거죠. 2025년 12월 31일 이때까지 돈을 다 갚기로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때가 기한이죠. 변제기의 말일입니다. 즉 채무자는 이때까지만 갚으면 되니까 이때는 아직 안 갚아도 되죠. 물론 갚을 수도 있지만 안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데 이때는 갚아야 되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누구의 이익이죠? 아직은 안 갚아도 되니까 채무자의 이익인 겁니다. 그러나 지문에서 그러한 기한 이익이 상실이랍니다. 안 갚아도 되는 채무자 이익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이 말은 곧 변제기라는 거죠.
원래 변제기는 12월 31일이었는데 그 전에 상실을 하게 되는 특약을 두면은 이때는 갚아야 되는 거죠. 이때로 변제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이러한 기한이익의 상실이 되면 누가 유리하죠? 이 특약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채권자가 유리하잖아요. 반대로 채무자는 더 빨리 돈을 갚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불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즉 형성권이 되는 겁니다. 기한이 도래했음을, 즉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그러니까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형성권이잖아요.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형성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한이 상실 특약은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즉 채권자가 유리하게 되니까 그래요. 근데 반면에 정지조건부는 아니죠. 정지조건은 이런 거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자, 정지조건 이겁니다.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였죠. 즉 조건 성취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뭐 의사 표시에서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닌 겁니다. 정지 조건부로 본다면요. 근데 우리는 채권자 유리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의사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성권적으로 보는 거죠. 설명은 장황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더라 이겁니다. 형성권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 무효죠. 그 조건만 무효가 아니죠. 전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는 유효, 이 말도 틀렸네요. 그래서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는 조건도 무효고 법률행위도 무효인 거예요. 2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다. 자, 조건의 존재와 관련돼서는 증명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존재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의 성취를 다투는 경우에도요. 그 성취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겁니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3번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죠. 추정입니다. 채무자 이익 추정이지 이거 간주가 아니에요. 자, 어느 돈을 갚는 기한을 정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이 사이에는 누구의 이익이죠? 아직은 안 갚아도 되니까 채무자의 이익이죠. 이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자 기해무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애운 거 그대로 하십시다. 기성조건 해제 조건이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걸 논리로 따지면은 나중에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기해무. 5번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종자가 마칠 종자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잃는 거죠. 시기라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종 했으니까 잃는 겁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조건 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습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었는데 둘 다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였죠. 다만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 조건은 새로 생기는 거였고요. 해제 조건은 효력이 이때부터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장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2번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랍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죠. 모두 다 전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체 무효. 3번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데에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지문이 다소 긴데요. 뭘 물어본 거냐 이겁니다. 구별에 대한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불확정 기한이라는 것과 정지 조건과를 구별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뭘로 구별될 수 있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이 부분만 이제 알면 되네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로 판별하는 거. 이거 맞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불확정 기한, 즉 기한의 경우에는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되고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지 조건은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만 이행을 하는 거고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이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불확정 기한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경우에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질 때에는 이때는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표시된 사실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상당하다면 정지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외웁시다.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즉 불확정 기한이에요.
4번 이행지체의 경우 아직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채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돈을 안 주니까 기간을 주다가 채권자는 할 수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거죠. 이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는요, 정지 조건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해제의 효력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장래에 향하여. 이게 바로 정지 조건이죠. 5번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맞죠? 조건 성취를 상대방이 지금 방해한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해가 없었더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으로 하는 겁니다. 즉 가정법적 표현이죠. 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조건을 붙일 수 있냐 없냐인데요. 관련해서 조건과 친하지 않는 게 뭐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두 가지. 첫째는 동의가 있는 경우죠. 이게 바로 이거죠.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익만을 주는 경우 대표적인 게 면제였죠. 이게 면제거든요. 이 면제의 경우에는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동의가 없어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지문은 약간은 좀 이상하긴 한데요. 보다 더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게 되겠죠. 동의하면은 단독행위라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면제는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무효로 된다. 자,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이게 뭐죠? 불능조건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 된 경우죠. 그러면은 무죠. 불정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정무입니다.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는 전체 다 무효가 됩니다. 전부 무효예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조건도 무효고 법률행위도 무효고 해서 전체 다 무효가 됩니다.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자, 조건 같은 경우는요. 원칙상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소급표는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서 특약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소급표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기한의 경우에는 절대 소급표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특약도 붙이지 못합니다. 기한에는 소급표가 없답니다. 그런데 조건은 가능해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그러죠. 당사자가 의사 표시한 거죠.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 자, 증명은요. 조건에서 성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겁니다. 조건의 존재에 대해서 한 증명 책임도 그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고요. 조건 성취에 대해서도 성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겁니다. 즉 권리 취득자가 되겠죠. 법률행위의 조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감 1번 기정조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기정조. 사회질서에 반하면 절대 무효죠. 그래서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했는데요. 처분, 상속, 담보 제공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라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4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제 조건은 이런 것이죠. 일단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아직은 발생하고 있는 상태죠, 효력이. 그래서 그 법률행위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하게 하려면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야 돼요. 소급표 있는 것으로 별도로 약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지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지조건이죠.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자, 조건을 붙이려면, 부관을 붙이려면 이 단독행위죠. 해제는 이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에는 원칙상 부관을 붙이지 못합니다. 다만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요. 부관을 붙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동의했기 때문에. 니은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한 약정은 정지조건이다. 자, 사망은 반드시 하는 거죠. 병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죽거든요. 그래서
장래에 반드시 발생하는 거니까 발생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한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아니죠. 조건이란 것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죠. 그래서 기한입니다. 조건은 아니에요. 디귿,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답니다. 그럼 이거는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래서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에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불해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죠. 그래서 무효로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불해조입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조건의 경우는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인데 둘 다 장래에 향한 효력이 있죠. 원칙상은 소급효가 없어요. 그러나 조건에 있어서만큼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서 소급효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조건이 성취가 이때됐어요. 당초 계약은 이때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그럼 소급하게 의사 표시했으니까 소급해서 이때부터 당초의 이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 효력이.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법률행위 효력이 언제 생기냐면 성취한 때부터랍니다. 이때부터란 얘기거든요. 지문에서는. 근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소급하게 하기로 했다면은 당초의 법률행위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틀린 겁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 가정법이었죠. 없었더라면 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것은 판례의감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즉 불능조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불정, 무죠. 맞는 겁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은 무죠. 불정무, 무효입니다.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진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니까 일단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죠. 장래에 향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지문에서 물어본 것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 대한 거였어요. 어느 동안이죠? 이 동안이죠?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진행이 안 됩니다. 소멸시효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멸시효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완료가 되면은 즉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 채권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소멸시효였거든요. 즉 권리를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게을러서 행사하지 않던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채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멸시효잖아요. 소멸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효력이 없었다는 거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 좀 길었네요.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런 겁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효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은 되지가 않는 겁니다.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처분할 수 있죠. 처분이고 매각이죠. 처분, 상속, 담보 제공 다 됩니다. 조건 성취의 효력, 여기서 조건은 정지 조건이죠.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틀렸죠. 효력 발생은 조건 성취된 때부터죠.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죠. 법률행위는 이때 성립이 됐어요. 조건이 이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럼 법률행위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건 성취된 때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효력이. 그래서 4번 지문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5번 소유권 유고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한다. 자,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은 매도인이죠. 왜냐하면은 소유권 유보를 했으니까요. 원래 이 매매라는 건 이거죠. A가 B에게 팝니다. 돈 주고 팔면 이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여기서는 B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유보했대요. 소유권을 유보는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긴다는 거죠? 유자가 남길 유자입니다. 그럼 남겨놓는다는 건데, 즉 매도인인 A에게 소유권을 남겨놓는 거죠. 언제까지 매도인 소유를 남겨둡니까? 대금을 한 방에 못 갚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매월 갚는 거예요.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전부 지급, 대금 전부를 준 때 이때는 비소유가 되겠죠. 그 전에는 소유권 유보했기 때문에 A 소유고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이 사이에서는 매도인 소유죠. 그래서 이걸 맞는 겁니다. 법률 행위의 조건과 기한 틀린 것은 1번 법정 조건은 법률 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자, 이건 맞는 거죠.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이거죠. 의사와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법정 조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나 표시 이런 게 애초에 요건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조건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면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그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조건만 무효 그러면 틀린 건데 법률 행위 무효 그러면 전체 무효니까 맞는 거죠.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어요. 법률행위의 성립,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합치해서 성립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건은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면 장래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장래에 대해 효력을 소멸하는 것이 해제조건이었죠. 결론은 이 조건은 뭐에 대한 거였죠? 효력 발생에 대한 거였잖아요. 즉 성립 요건은 그 이전 단계였다는 거죠. 자, 다시 3번 질문 볼게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효력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성립이 나왔으니까 틀린 겁니다.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무효이다. 자, 암기사항이죠. 불정무 맞죠? 5번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결국은 장래의 그런 거 있죠.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하면은 조건이었고요.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면은 기한이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부관으로서는 장래에 대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부관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못한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조건과 기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 맞습니다. 불정무죠. 다음 2번 기해무 맞죠? 불정무, 기해무 맞습니다.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죠. 맞습니다.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성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겁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4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이 된다. 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아니고 형성권이라겠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한이익 상실이다 이 말은 기한의 이익이 있으면은 이거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은 안 갚아도 되니까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실된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유리하게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채권자의 이익으로 채권자 이익으로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채권자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변제기 도래를 알리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형성권이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그러면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정지조건부 이게 아니고요. 5번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잃는다. 종자가 마칠 종자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조건과 기한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이거죠. 지금 당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X가 나와야죠. 그래서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 틀린 겁니다. 효력 발생은 정지 조건입니다. 2번 기한이익 상실특약. 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거죠. 그러나 상실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채권자의 이익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채권자는 의사표시를 하죠.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거죠.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지 조건이 아니라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불능 조건이죠. 그러면은 불정무입니다. 맞습니다.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기한은 이런 거죠.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대로 기한이 도래하는 거고요.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해도, 즉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도 기한 도래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기한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는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상계에는요, 조건도 붙이지 못하고 기한도 붙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시기는 기한이죠. 그래서 붙일 수 있다가 틀렸네요.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옳은 것은 1번.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정지 조건은 이거죠. 일단 효력을 발생하지 않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효력을 발생한다가 맞는 겁니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기한의 이익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한 이때까지 갚아라. 그럼 그 전 단계는요. 아직은 안 갚아도 되니까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미 성취했다면 이거 기성 조건이죠. 기해무 맞습니다.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조건 같은 경우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둘 다 장래예요. 그러나 기한과 달리 조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서 소급하게 하면은 그 의사 표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소급효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에서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조건이 당초의 법률 행위로 소급하여 발생해야 한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5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조건과 기한 옳은 것은 판례의 감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죠. 또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 효력은 정지조건이 이거죠.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효력은 법률 행위시로 소급하여 하는 게 아니죠. 조건 성취부터 해서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죠.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미 성취됐다는 것은 기성조건입니다. 기정조입니다. 그래서 무했으니까 틀렸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4번. 불법 조건이 붙어 있다면 전체가 무효죠.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조건뿐만 아니고 법률행위까지 전체가 무효입니다. 5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봅니다. 기한이익은 원래 채무자가 갖는데 상실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 이익으로 전환이 되죠. 그럼 채권자 이익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빚 갚으라고. 변제기 도래했으니까 빚 갚아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성권이죠.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으로 옳은 것은 판례의 감 1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했는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2번.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이니까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효력이 잃는 것은 종기여야 되죠. 3번. 불해무입니다. 아니죠. 불해조입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불해조.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 위반이랍니다. 그럼 절대 무효죠. 이게 전부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예요. 5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을 본다. 기한에 대한 거죠. 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 도래로 보는 거죠. 즉 효력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 기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조건과 기한 옳은 것은 판례의 감 1번.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 유보에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 조건부이다. 자, 이거는 매수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이거죠. 대금을 완전히 변제하기 전까지, 이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도인 소유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거 X입니다. 그러다가 대금을 완전히 다 갚았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이 매수인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변제 전에는 내 소유가 아니었다가 완전 변제가 되면은 내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죠. 그리고 완전 변제라는 것은요,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완전히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미납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미래에 불확정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완전 변제로 인해서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지 조건인 것이죠. 즉 매수인 입장에서 보시면은 정지 조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얘기는요, 변제기가 이되면 그 전에 갚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변제기 전에 갚을 수 있습니다. 3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 의해 담보를 할 수 있죠. 담보뿐만 아니고 처분 다 됩니다. 상속, 증여 다 돼요.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랍니다.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은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아니고 전체 다 무효다.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5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방해가 없었더라면은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으로 해서 조건 성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자, 결론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이거 암기가 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자, 우리 이해를 원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추가 진행할게요.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 무효의 계약이라 볼 수는 없다. 자, 더 줄이면 이거죠. 타인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을 계약을 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다? 유효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계약은 유효니까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문제에서는 판례에 따르라 하겠습니다. 학설이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라 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답니다. 이게 암기가 되었으면 여기서 스톱하셔도 되고요. 더 이해를 할 사람은 또 진행할게요. 원시적 이행불능이 있죠. 이 원시적 이행불능과 대비되는 게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지문 5번 볼까요? 계약이 체결된 후에 건물이 전소됐답니다. 그러면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원시적 불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후발적 사정으로 나중에 전소가 된 거죠.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후발적 불능이라 그럽니다. 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요, 이 계약은요, 당초의 계약은 유효하죠. 그러나 원시적 불능 같은 경우는 무효죠. 이거 왜 그런 거죠? 원시적 불능은 자, 저희들 앞에서 배웠어요. 법률행위 목적에서 확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 이 가능 관련해서 불가능한 거, 이게 바로 원시적 불능이거든요. 이 경우는 뭐죠? 무효였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후발적 불능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 보면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전소됐다 하지 후발적 불능이니까 이 계약은 유효한 게 맞죠. 그러나 그 매매계약 무효이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유효가 됩니다. 이 5번 지문이 이런 후발적 불능 내용인 것 관련해서 출제자 의도는 이거였을 거예요.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이거를 연계해서 지금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서 주관적 불능 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불능 얘기하면요 그 관점으로도 설명은 또 가능해요. 복잡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게요. 왜냐하면 출제자 의도는 5번 지문 관련해서 후발적 불능 물어본 걸 봐서는 이거는 원시적 불능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자, 지우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원시적 불능이라면은 당연 무효인데요. 판례의 뜻에 따르면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의 목적물로 해도 이거는 원시적 불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당연 무효의 계약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효하다는 거고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의 목적물은 될 수 있는 겁니다.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맞는 거죠. 발생 요건이죠. 정지조건부는 이거죠. 일단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3번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 무효죠.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아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역시 절대 무효죠. 그래서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추인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추면은, 즉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면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기존의 불공정한 상태에 여전히 있다면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진 않죠. 어찌 되었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